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주고받고 청구하고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위자료는 이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혼할 때, 그리고 재산분할에 비해서는 그 금액이 위자료는 좀 적은 편이죠.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금액도 위자료에 비해서는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분할 행위가 이혼을 할 때, 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이 재산을 분할을 해줬는데, 이 분할해주는 이 행위가, 재산 분할해주는 행위가 과연 사회 행위가 되는지, 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재산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때 몇 대 몇으로 분할했느냐에 따라서 사회 행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행위가 된다면 역시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상대로가 아니고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채권만 좀 얻을 수가 있죠. 사회행위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생활법률 0019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 몇 대 몇으로 했냐에 따라 다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치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뭐 5대5, 6대4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재산 분할을 해준 그 비율이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회 행위가 되지 않고, 적당하게 해주는 비율보다 더 많이 재산 분할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딱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율은 채무자가 배우자와 혼인할 때 혼인하기 전서부터 가졌던 재산이 각자 얼마였으며, 또 혼인을 하고 나서 재산을 형성한 금액이 얼마고, 또 혼인 기간은 얼마며, 또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의 각 기여도는 얼마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검토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참 애매하죠? 예, 애매하게 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던, 재판상 이혼을 했던 관계없이 만약에 채무자와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했더라면 했고, 그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한 푼이라도 채무자는 더 가지고 가려고 했고, 배우자도 역시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즉 열심히 소송을 했을 때 판결에서 정해졌을 비율, 예, 그 비율이 적정 비율인 겁니다. 그게 때에 따라서는 5대5가 될 수도 있고 4대6이 될 수도 있고 6대4가 될 수도 있고, 예, 바로 그것이 그 판결이 내려졌다라면 판결로 정해졌을 금액, 비율, 예, 그것이 적정한 비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예,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판결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법률 전문가들은, 또 판사들, 변호사분들은, 판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은 그 소송을 안 했어도,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정확하게 거기서 뭐 약간, 뭐 예를 들어 6대4가 적정한 것인데, 거기서 뭐 조금 더 갔다고 해서 그건 사행위가 되고 그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사회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60%, 6대4가 적정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6대4인데 이것이 60%를 더 줬다. 8대2로 나눠 가졌다. 그렇다면 사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전체가 사행위가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6대4가 적정했었는데 8대2로 나눴다면 6에서 추가되는 60%에서 추가되는 80%까지 20%가 되죠. 그 20% 부분이 사회행위의 대상이, 사회행위인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적정한 금액의 적정한 비율의 범위까지는 사회행위가 아닌 것이고,
그걸 초과한 부분만 사회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20% 더 간 부분을 가지고 채권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이 재산 분할이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5대5든 9대1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적정했다 안 했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하게 넘어간 부분만 사회행위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겠죠.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 여기서는 그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게끔 돼 있죠. 예. 재산 분할이 난 적정하게 받은 거다. 아니다, 과하게 갖다 채권자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뭐 도중에 몇 군데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형사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심지어는 입증 책임 있는 곳에 패소 있다. 예. 입증 책임 있는 곳이 거의 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간 그 재산 분할에서 적정한 부분을 초과한 재산 분할이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과연 채무자냐? 채무자가 적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느냐?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느냐? 적정 부분을 초과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 분할로 과한 금액이 됐든 어쨌든 재산 분할을 배우자에게 해줬을 때는, 이혼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그 적정한 재산 분할의 비율을 초과했다는 부분을 열심히 소송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입증을 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재산 분할, 이혼하면서 하는 재산 분할과 또 비슷한 유형의 것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사망을 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인들, 공동 상속인들 중에 채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과연 사회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